안녕하세요, 모터플렉스 홍석준입니다. 저번에 BMW X3 신형 시승기를 보내드렸는데 그때 우리가 유일하게 타보지 못했던 차가 한 대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X3 전체 라인업이 휘발유 20 휘발유가 있었고, 그리고 M50 휘발유가 있었죠. 그리고 나머지 하나가 디젤 엔진을 얹은 X3였는데 제 옆에 있는 X3가 바로 그 20D 디젤 버전입니다. 오늘 이 차를 함께 타볼 건데 벌써 눈치를 좀 채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가평휴게소입니다. 오늘 이 차를 타고 디젤 엔진의 가장 중요한 점, 연비도 함께 체크를 해보면서 속초까지 다녀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잠깐만. 가기 전에 디자인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때 우리 차 다 도열해 놓은 상태에서 X3만 보다 보니까 이게 특별한 줄 몰랐는데 어제 제가 이 차를 밤에 받았거든요. 밤에 받아서 보니까 이 아이코닉 글로우 진짜 존재감 미쳤더라. 진짜 전반적으로 X3가 디자인이 좀 어정쩡하다고 생각했는데 존재감 하나만큼은 어마어마해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우리 갈 길이 멀어. 빨리 가봅시다. 자, 저희는 이제 본격적으로 길을 나서가지고 고속도로 위로 올라왔습니다. 일단 여기에 들어가 있는 파워트레인이 가장 다른 점이잖아요. 앞서 탔던 X3들에 비해서.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고개를 갸우뚱하겠지만 2.0L 디젤 엔진이 들어가 있습니다. 최고 출력은 197마력을 발휘를 하고요. 최대 토크는 40.8kgm를 발휘하는 구성이에요. 제가 앞서서 X3 20을 탈 때, 그러니까 가솔린 버전을 탈 때 조금 아쉬움을 토로했던 부분이 이 출력적인 부분인데, 지금 이 디젤 엔진 버전을 타면서는 그런 점들에서 완전히 해소가 됐다는 느낌이 듭니다. 가장 완벽한 구성의 파워트레인이 X3에 들어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어떤 점에서 그러냐면은, 아까 휴게소를 빠져나와서 본선에 좀 합류하려고 그럴 때 이제 이 차의 가속 감각을 실질적인 영역에서 좀 판단을 할 수 있잖아요. 그때 답답함이 진짜 전혀 없었어요. 가솔린 버전 같은 경우에는 그런 영역에서 조금 답답함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아쉽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디젤 엔진이 들어간 X3 같은 경우에는 그런 점들에서 아쉬움이 전혀 없습니다. 실제로 수치적으로만 살펴보더라도 가솔린은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 8.5초의 기록을 가지고 있었어요. 조금은 수치적으로도 부족한 정도의 기록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제가 타고 있는 이 디젤 엔진 같은 경우에는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 7.7초 만에 가속을 끝낼 수가 있습니다. 너무나 적절한 수치예요. 우리가 BMW에 딱 바라는 수치 정도를 보여주고 있는 거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엔진이 지금 무엇보다 마음에 드는 게 뭐냐면요, 일반적으로 가솔린 엔진보다 이 디젤 엔진의 토크가 상당히 높잖아요. 그래서 토크발 얘기를 하는데, 이게 실제적인 영역에서도 상당히 큰 이점으로 작용을 합니다. 지금 속도를 약간 줄였다가 이제 가속하거나 추월해야 되는 상황에서 고속도로에서 한 80km 이 정도 언저리에서 가속을 하잖아요. 이때 추월할 수 있을 만큼 가속을 쭉 더해봤을 때 변속을 안 해요. 변속을 안 하고 100km까지 쭉 올릴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조금 더 물을 내가지고 110km 언저리까지 올릴 때도 변속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디젤 엔진과 가솔린 엔진의 가장 큰 차이점인데, 이게 일상적인 영역에서 킥다운을 하지 않기 때문에 꿈뻑하고 튀어나가는 그런 순간들을 없애주고 더 편안하게 가속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엔진 반응 보세요. 변속기를 수동으로 바꿔가지고 툭툭툭 건드리면은 몸이 바로바로 움직이죠. 이렇게 빠른 엔진 반응성까지 합쳐지다 보니까 킥다운하지 않고 바로 튀어나가는 느낌이 들고, 차랑 내가 조금 더 한몸이 돼 있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이 디젤 엔진의 가장 큰 장점 같아요. 그리고 이게 내가 더 큰 힘이 필요로 할 때는 가속 페달을 밟는 순간에 킥다운을 하긴 하거든요. 보세요. 이 상태에서 제가 더 큰 힘이 필요할 때 가속 페달을 밟으면 얼마나 빨리 반응하는지 보세요. 이게 여기 맞물려 있는 ZF 8단 미션의 힘인데, 내가 또 출력이 필요할 때는 이렇게 빠르고 변속 충격 없는 변속기 반응을 이끌어낸다. 이게 BMW의 힘이죠. BMW 파워트레인은 정말 흠잡을 데가 없고, 이 BMW 파워트레인 전반적인 것 세팅들을 다 합쳐봤을 때 이 디젤 엔진만큼 완성도가 높은 파워트레인 또 없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만족스러운 구성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RPM이 올라오다 보니까 또 말씀을 드려야 되는 부분이 이 소음적인 측면, 진동 같은 측면에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많은 분들이 그럴 겁니다. 분명히 디젤 엔진 아무리 좋다고 얘기를 해봐야 소음이나 그 디젤 느낌, 그 떨림 같은 것들을 잡을 수가 없을 텐데 그건 어떻게 할 거냐, 그거 나 불편해서 도저히 못한다, 이런 얘기들 하실 텐데, 이거는 최근에 디젤 엔진을
경험해보지 못한 분들이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요즘은 브랜드 막론하고 이 디젤 엔진의 완성도가 다 높이 올라와가지고 디젤의 떨림 같은 거 지금 거의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솔직히 놀랐어요. 이 차 처음 받았을 때 저녁에 골목에서 받았는데 디젤 엔진 같은 느낌이 안 드는 거예요. 저 멀리서부터 가까이 다가올 때 디젤의 그 덜덜거리는 걸걸거리는 소리가 안 들리길래 솔직히 휘발유 차 받은 줄 알았습니다. 이게 막상 실내에 앉아있거나 이런 순간에는 이 디젤 엔진을 느낄 수 있는 영역이 거의 없어요. 그래도 그럴 만한 게 이 BMW 디젤 엔진 같은 경우에는 RPM 게이지도 생각보다 높거든요. 5500rpm에서 저 레드존이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솔직히 디젤 엔진이라고 흠잡을 만한 것들이 여기서도 거의 없습니다. 실제로 BMW가 이 가솔린 엔진이나 디젤 엔진 할 거 없이 배기음 음색이나 엔진음의 음색들도 좀 다듬거든요. 그래서 RPM이 이렇게 올라갔을 때 한 3000rpm이 넘고 3500rpm 뭐 이렇게 RPM을 높게 쓰는 영역에서도 느껴집니까? 이거 오히려 회전 음색이나 엔진의 질감 같은 것들 그리고 배기음까지 조율을 상당히 잘 해놓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오히려 더 부드럽고 박진감 넘치는 사운드를 경험할 수 있을 정도거든요. 이거 디젤 엔진이라고 흠잡을 수 있는 분은 정말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상당히 만족감 높은 엔진이고 음색이고 진동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부드러워요. 그리고 이 언저리에서 이 디젤 엔진의 내구성 같은 것들도 좀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제가 이 똑같은 엔진 얹어진 3 시리즈를 벌써 21만 킬로 넘게 타고 있거든요. 잔고장 같은 거 한 번도 없었거든요. 이 엔진의 내구성 정비하시는 분들은 이미 많이 알고 계실 테고 실제로 경험하시는 분들도 이 엔진의 내구성 자체는 의심할 여지가 없다는 거 충분히 보증할 수 있는 거예요. 단지 이제 한 가지 걸리는 거는 요즘에 누가 디젤 타냐 이런 소리를 들을 건데 그것만 딱 견딜 수 있다면 지금 이 X3를 구매하는 데 있어서 이 디젤 엔진을 고르지 말아야 될 이유 자체를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말들을 좀 극복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게 이제 이 연비인데 이 환경부에서 인증받은 연비 수치가 리터당 14km를 인증을 받았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BMW 디젤 엔진은 실제 연비가 더 좋습니다. 환경부에서 인증받은 수치는 14km지만 우리가 속초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실질적으로 기록하는 연비가 어떤 건지도 마지막에 좀 확인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이 안에 디자인들이 많이 바뀌었잖아요. 이번에 신형으로 넘어오면서 이 실내 구성 저번에 저희가 X3 영상 올렸을 때 보니까 실내 구성이 너무 싸 보인다 뭐 그런 얘기들을 되게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 아니에요. 이거는 실제로 타봐야지 느낄 수 있는 부분인데 지금 전부 다 검은색으로 칙칙하게 좀 배치를 해놔서 그렇지 이게 막상 실제로 봤을 때는 엄청 화려하고 엄청 예뻐 보여요. 이 인터랙션 바 같은 것들이 특히 좀 고급스럽게 느껴지는데 이 상위 등급 5시리즈나 7시리즈 들어갔던 것들보다 더 정갈하고 예쁩니다. 심지어 여기는 아래쪽에도 들어가 있고 여기 도어 트림에도 들어가 있잖아요. 이런 것들 구성이 상당히 미래를 경험하게 해주는 그런 요소로서 작용을 하면서 생각보다 만족감이 큽니다. 실내 인테리어에 관련해서는 정말 흠잡을 게 없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마음에 드는 거는 이 시야 감각 그리고 실내에 느껴지는 이 공간감 그리고 운전 자세 이런 것들이 특히 마음에 드는데 이 대시보드가 상당히 많이 깎여 있고 앞쪽으로 쭉 멀찍이 밀려나 있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차가 굉장히 넓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또 크게 작용을 하는 거는 이 천장 높이. 이 비슷한 등급의 차를 타면서 어떤 차를 타더라도 이렇게까지 높은 머리 공간을 경험하기는 힘들어요. 근데 X3는 경쟁차들 대비해서 월등히 높은 머리 공간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운전 자세 지금 보세요. 제 명치 앞으로 와 있는 이 스티어링 휠 이 배치도 그렇지만 여기 뒤에 지금 빠져나온 길이 보이세요? 미쳤습니다 진짜. 이렇게까지 운전 자세를 본격적으로 잡을 수 있게 만들어주는 차 진짜 드물어요. BMW니까 SUV에서도 이 정도로 맞춰주는 겁니다. 심지어 움직이는 폭 자체도 굉장히 널찍하기 때문에 그 어떤 누구라도 운전 자세를 편안하게 잡기가 좋게 되어 있다는 거 이거는 상당히 칭찬하고 넘어가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승차감 일단 잠깐 시내 구간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 주행 감각을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전반적인 느낌이 기본적인 X3 20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아주 비슷해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이 차의 옵션 구성은 M 스포츠 패키지가 들어가 있는 구성입니다. 그래서 서스펜션 느낌을 말씀을 드리면 기본적으로는 단단함을 좀 베이스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내 구간 빠져나갈 때 그리고 요철을 좀 밟아 나갈 때 적당한 단단함이 느껴지는 구성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전의 X3랑 비교해보면은 상당히 많이 부드러워지고 상당히 유연해진 하체 세팅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음에 드는 건 뭐냐면은 이 휠 베이스 차이가 만들어내는 마법 같은 일인데 전반적인 차의 거동 자체가 훨씬 더 고급스러워진 감각을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됐을 때는 우리가 우려하는 게 있죠. 이제 와인딩기를 달려보면서 느낄 부분인데 스포츠성이 BMW에 기대하는 것만큼 따라와주지 못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하게 마련이에요. 이전 X3보다 조금 부드러워졌고, 그리고 휠베이스도 뭔가 길게 느껴진다는 거는 그만큼 움직임에 있어가지고 굼뜬 반응성을 만들어내기 마련이니까요. 한번 느껴봅시다. 자, 일단 주행 모드를 스포츠로 좀 바꿔야 되는데 이거는 여전히 좀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에요. 예전에 BMW가 칭찬받았던 거는 여기 주행 모드 부분을 다 모아놓고 한번 누르면 스포츠 모드로 바로 들어갈 수 있게 돼 있었는데, 이제는 이렇게 마이 모드를 들어간 다음에 앞에 화면에서 골라줘야 됩니다. 자, 일단 이렇게라도 스포츠 모드에 들어왔고, 스포츠 모드로 바꾸자마자 느껴지는 거는 스티어링 휠이 좀 타이트하게 바뀌었습니다. 요즘에 BMW가 기본 모드에서는 이 스티어링 휠 감각이 상당히 부드럽다는 게 인상적인데, 이 스포츠 모드로 들어오자마자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옛날 BMW 느낌, 아주 뻣뻣하고 묵직한 느낌으로 바뀐다는 거 마음에 드는 부분이고, 가속 페달 느낌도 조금 더 예민해졌습니다. 조금만 밟아도 이전 대비해서 훨씬 더 가속감이 적극적으로 느껴지는 세팅으로 바뀌어 있고요. 그리고 RPM 게이지도 언제든지 최대 토크를 뿜어낼 수 있도록 높은 수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상태로 조금 더 본격적으로 달려볼게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피치를 올려가지고 코너를 좀 공략을 해보자면은 가속 페달을 밟아서 피치를 올려봅시다. 앞에 있는 코너 첫 번째 거 만나면 일단 야, 있네. 이게 BMW X3를 탈 때 느껴지는 그 공통적인 감각이 항상 있는데, 되게 작은 조약돌 같이 조금 커다란 해치백을 타는 그런 느낌이 난다는 건데, 차체가 굉장히 단단하게 옹골차게 들어차 있고 뒷바퀴가 되게 잘 따라온 느낌이 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차체의 길이가 지금 4750mm를 넘어가는 길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되게 커다란 차체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되게 그런 일체감 있는 느낌을 경험하기가 쉽지 않은 크기로 접어든 건데, 전보다 휠베이스도 한 3cm 이상 길어졌다는 걸 감안했을 때 뒷바퀴를 잘 쫓아오는 거 한 번 더 해봅시다. 좀 속도를 높여가지고 코너를 돌아 나갈 때, 좀 순간적으로 돌아 나갈 때, 그리고 좀 연속된 코너를 돌아 나갈 때, 올 전반적으로 옛날에 X3가 가지고 있던 그 움직임들은 고스란히 유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BMW가 이런 것들을 참 잘해요. 일관적인 움직임,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논할 때 이런 것들이 참 중요한데, 차체 크기가 커지고 지향하는 바가 조금 달라지고 조금 더 폭넓은 사람들을 만족시킬 수 있음에도 기본적으로 움직임이나 차가 가진 성질 같은 것들을 바꿔버리면 약간 갸우뚱해지게 마련이거든요. 근데 이 신형 X3에서도 그런 움직임의 특성 같은 것들은 고스란히 유지를 해준다는 거는 굉장히 좋은 점 같아요. 아까 일상적인 영역에선 조금 더 예전 대비 부드럽게 풀어놓은 하체 감각 덕분에 편안함도 충분히 누릴 수 있었고, 이렇게 또 즐겁게 달리고 싶을 때는 차가 그렇게 불안하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본격적으로 스포츠 주행을 해야지 이런 건 아니지만 적당히 즐거움을 느낄 수 있다는 거, 이게 이 차가 주는 가장 큰 매력이에요. 그게 BMW가 일상적인 영역에서 가장 큰 재미로 다가오게 만들어주는 거고, 이게 속도를 가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속도를 무리하게 높이지 않은 순간에도 코너를 돌아 나갈 때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감각들로 하여금 이제 재미를 느끼게 해주는데, 어떤 속도에서도 코너를 돌아 나갈 때 스티어링 휠을 돌렸을 때 내가 원하는 만큼 돌아 나가고 앞코가 코너 안쪽을 바라보게 만들어준다는 이 느낌들이 이제 운전을 본격적으로 즐겨볼까 하게 만드는 그런 운전에 대한 동기부여 같은 것들을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대중들이 그런 인식들이 있잖아요. BMW 타는 사람들이 뭐 그렇게 급하다고 빨리 가나, 운전이 좀 성급하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제가 말씀드린 이런 점들 때문에 운전에 재미가 붙고 운전하는데 안정감 자꾸 들고 이러다 보니까 운전을 하고 싶어지는 거지. 조금 더 빨리 달리고 싶고 코너를 공략하고 싶고 차를 타면서 자꾸 재미를 느끼게 만드는 거예요. 차를 이루는 전반적인 요소들이 그렇게 만든다는 거죠. 그런 거는 지금 BMW의 세단류들, 스포츠 세단류들 뿐만이 아니고 이 SUV도 마찬가지 감각들을 가지고 있다는 게 정말 놀라운 점들이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놀라운 거는 SUV는 기본적으로 무게중심이 높기 때문에 이런 코너링, 그러니까 와인딩 도로, 산길을 달릴 때는 좀 불안하게 느껴져야지 맞거든요. 이런 코너 돌아 나갈 때 특히 봐봐, 급격하거든. 올라가면서 이게 옆으로만 움직인다고. 차가 이게 롤이 생기는 게 아니고 옆으로만 움직인다고요, 여러분. 자, 코너 조금 더 빡세게 돌아 나가도
이 차체 무게가 지금 1950kg이 넘기 때문에 이 무게에서 느껴지는 옆으로 밀려나가는 건 어쩔 수가 없어요. 여기에 신겨져 있는 타이어도 그렇게 접지력이 강한 타이어는 아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인데, 이게 안정감으로 느껴지는 것도 다른 게, 미끌려 나갈 때 뒤가 흘러버린다거나 앞이 막 밀려져 나간다거나 그러면은 불안정한데, 지금 이런 순간에도 차 전체가 딱 인식할 수 있을 만큼, 운전자가 바로 깨달을 수 있을 만큼 밀려나가기 때문에 상당히 재미있는 요소로 다가옵니다. 차의 한계를 컨트롤해 나가면서 운전 재미를 느낄 수 있다는 거, 그것만큼 재밌는 게 없는 거거든요. 그런 와중에 이 차의 출력도 상당히 괜찮게 느껴지는 게, 바닥까지 지지기며 달릴 필요도 없어요. 이 차의 한계를 명확하게 어떤 운전자라도 느낄 수가 있기 때문에 꼭 속도를 미친 듯이 올리지 않고도 이런 재미들을 누릴 수 있게 만들어준다는 거, 전반적인 차의 밸런스가 상당히 좋다는 증거고, 운전이 쉽고 재밌게 만들어준다는 그런 밸런스를 잘 잡아준다는 겁니다. 이 정도로 일상적인 영역과 스포츠 영역에서의 즐거움, 운전의 즐거움을 함께 느끼게 해준다는 거는 찾기 힘든 영역에 있는 건데, 요즘에 만드는 BMW 차들이 다 이래요. 사실 옛날부터 그랬어. 근데 옛날에는 조금 더 스포츠 성향이 하드코어하게 다가가 있는 그런 느낌이었다면은, 요즘에는 이게 조금 더 마일드해지면서 대중적으로 이 운전 재미를 느낄 수 있게 만들어준다는 게 요즘에 BMW가 추구하는 가장 결정적인 차이 같습니다. 이건 누구라도 좋아할 영역 같고, BMW의 가치를 누구라도 이해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세팅이라고 느껴져요. 상당히 마음에 드는 세팅 값을 가지고 있네요. 근데 이거 운전 이렇게까지 하는 거, 나만 재밌는 거 아시죠? 지금 제가 이렇게 운전을 즐기는 순간 저희 PD들은 지금 약간 죽어나는 것 같으니까 조금 이따 가서도 또 일을 해야 되거든요. 저희는 피치를 약간 낮춰가지고 이제 이 꼬불꼬불한 와인딩길 멀미나지 않게 조금 안정적으로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바닥도 약간 눈길인데 어중간하게 녹아 있어가지고 더 피치를 높이기에는 위험할 것 같거든요. 자, 저희는 또 길을 달려가지고 속초까지 가볼 예정이고요. 이제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연비가 얼마 나오는지 이제 이 지루한 싸움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거리 시승했을 때 이 차의 편안함 같은 것들 어떻게 느껴지는지도 한번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해볼게요. 자, 저희는 이제 속초에 다 도착했습니다. 옆에 바다 보이고 빨간 등대 보이고 이제 분위기가 물씬 바다 근처로 왔는데, 바다 근처에 오니까 기온이 되게 많이 올라갔다. 이 겨울 맞냐? 엊그제까지 막 영하 7도 이렇게 찍었는데 영상 9도다? 이게 바닷가의 매력이겠죠. 아무튼 여기까지 오면서 얼마나 달렸냐 봅시다. 라이브 비클 들어가면은 저희가 지금 190km를 달려왔고 주행시간은 3시간을 달려왔네요. 그래서 나온 연비가 17.9km. 이거 보세요 여러분, 이게 BMW 디젤 엔진이 그게 보통이 아니야. 물론 저희가 여기까지 오면서 한계령에서 와인딩을 빡세게 탔지만 고속도로 주행을 또 거의 대부분 했을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높은 연비를 기록한 걸로 보이고요. 일단 여기까지 올 땐 상당히 만족스러운 연비랑 주행 감각이랑 성능 같은 것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제 또 여기서 저희 일정들이 있기 때문에 일정을 좀 마무리 짓고 내일 아침에 서울로 돌아간 다음에 최종적인 연비가 또 얼마나 나왔을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저희는 다시 이틀 동안 열심히 달려가지고 처음에 인사를 드렸던 가평휴게소, 이번에는 서울 방면에서 중간 점검을 할 겸 해서 잠깐 멈췄다가 다시 출발하는 길입니다. 저희가 저기 속초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이번에 총 주행거리, 여기까지 오는데 주행거리가 얼마나 됐냐면은, 일단 보세요. 저희가 지금까지 404.9km를 달렸다고 떠 있네요. 405km 가까이를 달리면서 이제 느껴지는 점들이 좀 더 있는데, 그래서 잠깐 카메라를 켰습니다. 자, 일단 가장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차 진짜 부드러워요, 여러분. 우리가 BMW를 얘기할 때 보통 운전 재미 이런 것들 위주로 좀 말씀을 많이 드리곤 하는데, X3가 그동안도 BMW 안에서는 패밀리카로 원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았던 차종이고, 이게 소비자의 니즈를 조금 더 많이 반영해가지고 조금 더 부드럽고 일상적으로 이용하기에 편하게 만들었다는 거를 이 400km가 넘는 거리를 달린 결과로서 말씀드릴 수 있는 확실한 장점입니다. 자, 이제 저희는 여기까지 이제 마지막 점검을 좀 해놓고, 남은 거리가 몇이야 이제 서울까지 들어가는데 30km 남았거든요. 이제 이 남은 거리를 다 달려가지고 오늘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연비를 체크하면서, 아직까지는 연비 공개 스포 안 할 겁니다. 얼마가 나왔는지 두 눈으로 확인해 보면서 오늘 영상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조금만 기다려 보세요.
자, 저희가 장거리 시승 연비 테스트를 할 때 항상 마무리 짓는 그 장소로 돌아왔습니다. 남양주 톨게이트 앞에 드디어 서울 안으로 진입했다는 얘기인데, 저희가 여기까지 오면서 총 주행한 거리는 여러분 436km를 좀 넘긴 거리를 달려왔습니다. 여기까지 달려오면서 연비가 그래서 몇이냐, 리터당 16.4km를 달릴 수 있다고 트림미터에 표시가 됐습니다. 이 차가 원래 환경부에서 인증받은 연비가 리터당 14km였으니까 그것보다 2.4km 더 달릴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정리해보면은 이 차 오늘 타면서 느껴봤던 점들이 X3 중에 가장 완벽한 차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만들었는데, 가솔린 엔진을 얹었던 20보다 밸런스나 출력적인 측면에서도 조금 더 나은 부분을 보여줬고, 이렇게 연비 측면에서도 더 나은 모습을 보여줘가지고 전반적으로 더 완성도 높은 X3였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영상 마무리 지어보면은 여러분들 디젤 엔진에 대한 거부감만 없다면은 이 X3 20D로 사시는 게 어쩌면 가장 좋은 선택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가격을 좀 한번 볼까? 가격을 얘기를 안 드렸네. 여러분, 이 X3 20D 엑스드라이브 버전 같은 경우에 7,270만원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시작 가격은 20이랑 가솔린 엔진 버전이랑 400만원 정도 차이가 나요. 이 차가 더 비싼데 최종적으로 가장 높은 등급의 M 스포츠 패키지를 가장 많이 고르실 테니까 이걸 골랐을 때는 오히려 7,890만원으로 20 엑스드라이브보다 한 240만원 정도 더 저렴한 가격표를 붙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모로 가성비 측면에서도 또 만족스러운 부분이 있다는 건데, 저라면은 이 X3 살 때 20D로 살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오늘 영상은 마무리를 짓겠고요. 혹시라도 여러분들 이 X3 20D에 관련해 가지고 조금 더 궁금하신 점들이 있다면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요. 저희는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